삼성전자 주주 여러분, 오늘도 반갑습니다. 월요일 아침입니다. 주말 동안 마음 편하게 쉬셨어야 하는데 삼성전자 들고 계신 분들은 솔직히 그렇지 못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늘 그렇잖아요. 좋은 뉴스가 나와도 마음이 편하지 않고 반도체가 좋아진다고 해도 주가가 바로 따라와 주지 않으면 답답하고 SK하이닉스가 먼저 움직이면 괜히 비교하게 되고 미국 AI 반도체주가 흔들리면 월요일장이 시작되기도 전에 걱정부터 생깁니다. 특히 월요일 아침은 더 그렇습니다. 주말 동안 나온 뉴스가 한꺼번에 반영되고 미국장 흐름도 같이 봐야 하고 외국인이 다시 들어올지 아니면 차익 실현이 나올지 시작부터 눈치가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죠.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를 볼 때는 단순히 시초가가 빨갛냐 파랗냐만 보면 안 됩니다. 오늘은 더 큰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삼성전자의 HBM 전쟁은 끝난 겁니까? 아니면 이제 진짜 2라운드가 시작된 겁니까? 저는 오늘 이 질문으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HBM 이야기를 할 때 이미 승부가 끝난 것처럼 말씀하시죠. HBM은 SK하이닉스가 잡았다. 삼성전자는 늦었다. 엔비디아 공급망에서 밀렸다. 이제 따라가도 의미 있냐? 이런 말들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삼성전자 주주분들도 이 말이 아프게 들리셨을 거예요. 틀린 부분만 있었던 것도 아니니까요. HBM3E 구간에서는 SK하이닉스가 훨씬 먼저 시장의 신뢰를 받았고 엔비디아 공급망에서도 강한 존재감을 보여줬습니다. 그 사이 삼성전자는 검증, 수율, 발열, 납품 일정 같은 부분에서 계속 의심을 받았죠. 그런데 주식시장은 과거만 보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시장은 다음 판을 봅니다. 그리고 지금 HBM 시장은 HBM3E에서 HBM4, HBM4E로 넘어가는 새로운 구간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삼성전자에게 기회가 있다면 바로 이 다음 세대에서 나옵니다. HBM 전쟁은 끝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진짜 2라운드입니다. 먼저 SK하이닉스 이야기를 짚고 가야 합니다. SK하이닉스가 12단 HBM4E 샘플을 주요 고객사에 공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속도는 핀당 최대 16GBps 수준이고 전 세대보다 전력 효율도 20% 이상 좋아졌다는 내용이 나왔죠. 이 뉴스가 왜 중요하냐? SK하이닉스가 HBM 시장에서 이미 강한 위치를 잡고 있는데도 다음 세대 제품에서 또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즉, SK하이닉스는 현재의 1등 자리에 안주하지 않고 HBM4E에서도 고객사 검증을 먼저 가져가려는 겁니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부담입니다. 왜냐하면 HBM 시장은 고객사 선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엔비디아, AMD,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고객사들이 한 번 제품 로드맵에 특정 메모리를 넣기 시작하면 그 관계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품질과 납기, 생산 능력, 전력 효율이 안정적으로 맞아야 하기 때문에 고객사는 검증된 회사를 선호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SK하이닉스가 HBM4E 샘플을 빠르게 공급했다는 건 삼성전자에게 분명한 압박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내면 안 됩니다. 삼성전자도 이미 움직였습니다. 삼성전자는 5월 29일 세계 최초 12단 HBM4E 샘플을 글로벌 고객사에 공급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삼성 발표 기준으로 최대 16GBps 속도, 단일 스택 기준 48GB 용량, 초당 3.6TB 대역폭을 구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은 SK하이닉스만 달리는 두간이 아닙니다. 삼성전자도 이미 링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누가 샘플을 먼저 내느냐만이 아닙니다. 고객사가 실제로 인정하느냐, 양산으로 이어지느냐, 수율이 안정되느냐, 발열과 전력 효율이 실제 사용 환경에서 버티느냐, 패키징까지 고객사 요구에 맞추느냐, 그리고 실제 납품으로 연결되느냐, 여기서 진짜 승부가 납니다. 삼성전자 주주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HBM은 단순히 속도 경쟁만이 아닙니다. 물론 숫자는 중요합니다. 16GBps, 48GB, 3.6TB 대역폭, 이런 스펙은 당연히 봐야 하죠. 그런데 AI 반도체 고객사들은 스펙표만 보고 제품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실제 서버 안에서 돌아갈 때 얼마나 안정적인지 봅니다. 열이 얼마나 나는지, 전력은 얼마나 먹는지, 데이터가 끊기지 않고 잘 흐르는지, 장시간 돌려도 성능이 유지되는지, 대량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지, 이걸 전부 봅니다. HBM은 AI GPU 옆에 붙어서 엄청난 데이터를 빠르게 공급하는 메모리입니다. 말하자면 AI 칩의 밥줄이에요. GPU가 아무리 똑똑해도 데이터
데이터를 제때 못 먹으면 제대로 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HBM은 AI 서버에서 정말 중요한 부품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HBM은 만들기도 어렵고 쌓기도 어렵고 붙이기도 어렵고 검증도 까다롭습니다. B램을 여러 층으로 쌓아야 하고 층과 층 사이를 연결해야 하고 GPU와 가까운 곳에서 빠르게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발열도 생기고 전력 문제도 생기고 패키징 난이도도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HBM4E 전쟁은 단순히 누가 더 빠르냐가 아닙니다. 누가 더 안정적으로 빠르냐, 누가 더 적은 전력으로 빠르냐, 누가 더 오래 버티느냐, 누가 고객사가 원하는 시점에 충분한 물량을 내느냐, 이게 진짜 싸움입니다. 삼성전자가 이번 2라운드에서 봐야 할 부분도 바로 여기입니다. 그럼 삼성전자에게 HBM4E는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삼성전자가 HBM3E에서 받은 의심을 다음 세대에서 뒤집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주식시장에서 한 번 늦었다는 이미지는 정말 무섭습니다. 삼성전자는 HBM에서 늦었다는 평가를 계속 받았습니다.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 핵심 공급사로 주목받았고 삼성전자는 검증 결과와 납품 여부를 두고 계속 기다리는 종목처럼 보였죠. 이게 주가에도 영향을 줬습니다. AI 반도체 시대의 HBM이 핵심인데 그 핵심에서 뒤처졌다는 인식이 생기니까 삼성전자는 좋은 뉴스가 나와도 반응이 둔했던 겁니다. 그런데 HBM4E로 넘어가면 시장이 다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삼성전자가 이번에는 따라잡을 수 있나? 고객사 검증을 통과할 수 있나? 기존 HBM 생산 경험을 바탕으로 양산 안정성을 보여줄 수 있나? SK하이닉스가 계속 앞서가더라도 삼성전자가 의미 있는 물량을 가져올 수 있나? 이 질문들이 다시 시작됩니다. 이게 바로 2라운드입니다. HBM3E에서 졌다고 HBM4E에서도 끝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SK하이닉스가 강하고 고객사 신뢰도 이미 쌓여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도 메모리 역사에서 한 번에 모든 걸 포기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D램, 낸드, HBM, 패키징, 파운드리까지 긴 싸움을 할 수 있는 체력을 가진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번 HBM4E 흐름은 삼성전자에게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월요일장을 보는 기준도 잡아야 합니다. 월요일 아침에 삼성전자가 오를 수도 있고 밀릴 수도 있습니다. 그건 아무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주가가 어떤 색으로 시작하느냐보다 시장이 이 HBM4E 뉴스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입니다. 만약 삼성전자가 강하게 움직인다면 시장은 이렇게 보는 겁니다. HBM 전쟁이 아직 끝난 게 아니구나. 삼성전자도 다음 세대에서 다시 기회를 잡을 수 있겠구나. 2나노, 패키징, HBM이 같이 묶이면 그림이 커질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가 붙는 거죠. 반대로 삼성전자가 밀린다면 그 자체로 끝났다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최근 반도체주가 많이 올랐다면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고 미국 기술주가 흔들리면 북미 반도체주도 같이 부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시장이 샘플 공급은 알겠는데 실제 검증과 양산을 봐야 한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반응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월요일 아침에는 시초가보다 장중 흐름이 중요합니다. 초반에 밀려도 아래에서 받는지, 올라가도 거래대금이 붙는지, 외국인이 들어오는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같이 움직이는지, 아니면 한쪽만 움직이는지, 반도체 장비주와 후공정주까지 돈이 퍼지는지, 이걸 봐야 합니다. 오늘은 단순히 삼성전자가 오르냐 내리냐보다 HBM 2라운드에 시장이 돈을 붙이는지 확인하는 날로 보시면 됩니다. 삼성전자에게 HBM4E가 더 중요한 이유는 이게 단순 메모리 제품 하나가 아니라 파운드리와 패키징까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요즘 AI 반도체는 칩 하나만 잘 만들어서 되는 시장이 아닙니다. GPU가 있고 HBM이 있고 로직 칩이 있고 인터포저가 있고 첨단 패키징이 있고 냉각과 전력 효율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만 가진 회사가 아니죠. 메모리,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이 조합이 살아나면 삼성전자는 HBM만 파는 회사에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객사 입장에서 AI 칩을 만들 때 필요한 여러 조각을 삼성전자가 한꺼번에 제안할 수 있는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물론 아직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파운드리 신뢰도 필요하고 패키징 기술도 더 증명해야 하고 HBM 양산 안정성도 보여줘야 합니다. 하지만 방향은 분명히 큽니다. 삼성전자가 HBM4E에서 고객사 신뢰를 얻으면 그건 HBM 하나의 문제가
문제가 아닙니다. 파운드리와 패키징까지 같이 보는 투자자들에게 삼성전자의 AI 반도체 종합 경쟁력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HBM4E는 삼성전자에게 단순 메모리 신제품이 아니라 AI 반도체 생태계로 다시 들어가는 문이 될 수 있습니다. SK하이닉스와 비교하는 시선도 필요합니다. SK하이닉스가 강한 건 인정해야 합니다. HBM 시장에서 SK하이닉스는 이미 앞서간 회사입니다. 엔비디아와의 관계도 강하고 시장 신뢰도 높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주주분들도 무조건 삼성이 이겼다 이렇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보면 오히려 위험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삼성은 이미 끝났다 이렇게 보는 것도 너무 단순합니다. 반도체 시장은 세대가 바뀔 때마다 기회가 다시 열립니다. HBM3E에서 SK하이닉스가 먼저 웃었다면 HBM4와 HBM4E에서는 삼성전자가 다시 판을 흔들 기회를 노릴 수 있습니다. 특히 고객사 입장에서는 공급처를 하나만 가져가는 게 늘 편한 건 아닙니다. AI 반도체 수요가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는데 HBM 공급이 병목이 되면 고객사는 여러 공급사를 확보하고 싶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엔비디아든 AMD든 구글이든 안정적인 물량 확보가 중요해요. 삼성전자가 품질과 양산 안정성을 증명할 수 있다면 고객사 입장에서는 삼성전자를 다시 볼 이유가 생깁니다. 이게 삼성전자에게 남아있는 기회입니다. 시장은 1등만 보는 게 아니라 강한 2등, 다시 올라오는 2등도 봅니다. 특히 시장이 너무 커질 때는 두 번째 공급자의 가치도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검증입니다. 샘플 공급은 출발선입니다. 진짜 결승선은 아닙니다. 고객사가 샘플을 받아서 테스트합니다. 속도도 보고, 전력도 보고, 열도 보고, 실제 시스템에서 안정성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양산 물량으로 이어질지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HBM4E 뉴스는 이제 끝났다가 아니라 이제 시험이 시작됐다에 가깝습니다. 시험을 잘 통과해야 합니다. 특히 AI 고객사들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제품 로드맵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검증 과정이 엄격할 수밖에 없어요. 삼성전자가 진짜 반격하려면 고객사 검증에서 결과를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양산입니다. 소량 샘플을 잘 만드는 것과 대량으로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수율이 나와야 하고, 라인이 돌아야 하고, 품질이 일정해야 하고, 납기를 맞춰야 합니다. 여기까지 가야 진짜 돈이 됩니다. 주주분들은 HBM4E를 볼 때 샘플, 검증, 양산, 납품 이 4단계를 나눠서 보셔야 합니다. 샘플은 시작이고, 검증은 문턱이고, 양산은 실력이고, 납품은 숫자입니다. 발열과 전력 효율도 핵심입니다. AI 서버는 전기를 정말 많이 먹습니다. 데이터 센터가 커질수록 전력 비용과 냉각 문제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죠. 그래서 HBM도 단순히 빠른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전력 효율이 좋아야 하고 열 관리가 돼야 합니다. AI 칩은 고성능으로 오래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조금만 발열이 심해도 문제가 됩니다. 삼성전자가 HBM4E에서 향상된 에너지 효율과 열 특성을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전력 효율 개선을 내세우고 있죠. 이제 HBM 전쟁은 속도 전쟁이면서 동시에 전력 전쟁입니다. 그리고 발열 전쟁입니다. 고객사는 빠르냐만 묻지 않습니다. 빠른데 얼마나 덜 뜨겁냐? 빠른데 얼마나 전기를 덜 먹냐? 빠른데 오래 안정적으로 버티냐? 이걸 묻습니다. 삼성전자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HBM4E에서 진짜 반격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 스펙 경쟁이 아닙니다. 데이터 센터 전체 비용과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전력 효율이 좋아지면 고객사 입장에서는 운영비 부담이 줄어들 수 있고 냉각 설계도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HBM4E는 더 중요합니다. 삼성전자의 월요일 흐름을 볼 때 외국인 수급도 반드시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는 개인 투자자만으로 추세를 만들기 어려운 종목입니다. 큰 흐름이 살아나려면 외국인이 들어와야 합니다.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볼 때 HBM 하나만 보지 않습니다. SK하이닉스와의 경쟁, 엔비디아 공급망 가능성, 2나노 파운드리, 패키징, 환율, 미국 반도체 지수,
코스피 전체 분위기까지 같이 봅니다. HBM4E 뉴스가 나와도 외국인이 매수로 반응하지 않으면 주가는 생각보다 답답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외국인이 다시 삼성전자를 담기 시작하면 그때는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외국인은 삼성전자가 HBM에서 다시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판단할 때 크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월요일 아침에는 시초가보다 외국인 흐름을 보셔야 합니다. 장 초반에 흔들려도 외국인이 받쳐주면 의미가 있습니다. 반대로 초반에 올라가도 외국인이 계속 팔면 조심해야 합니다. 가격보다 돈입니다. HBM4E 2라운드에서도 결국 돈이 어디로 들어오는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기관 수급도 같이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진짜 추세를 만들려면 외국인만으로도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기관이 같이 들어오고 연기금이나 투신 쪽에서 흐름이 붙고 반도체 대형주 전체에 자금이 들어와야 더 안정적입니다. 특히 HBM4E 같은 주제는 삼성전자 하나만 움직이고 끝나기 어렵습니다. SK하이닉스도 같이 봐야 하고 반도체 장비주도 봐야 하고 후공정과 패키징도 같이 봐야 합니다. 만약 삼성전자 HBM4E 뉴스에 반도체 섹터 전체가 반응한다면 그건 시장이 이 주제를 단순 뉴스가 아니라 새로운 돈의 길목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삼성전자만 잠깐 반응하고 다른 반도체주가 조용하다면 그건 아직 확산이 약한 겁니다. 그래서 월요일장에서는 삼성전자만 보지 마시고 SK하이닉스, 장비주, 후공정, 패키징 흐름까지 같이 보셔야 합니다. 돈이 퍼지는지 아니면 한 종목 안에서만 머무는지 그 차이가 중요합니다. 환율과 미국장도 같이 봐야 합니다. 아무리 HBM4E 뉴스가 좋아도 미국 기술주가 크게 흔들리거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약하거나 원달러 환율이 불안하면 국내 반도체주는 바로 부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글로벌 자금이 보는 종목입니다. 외국인은 한국 뉴스만 보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미국 AI 반도체주, 엔비디아 흐름, 마이크론 흐름, 달러, 금리, 유가까지 같이 봅니다. 그러니까 월요일 아침에 삼성전자가 기대보다 약하게 움직여도 그게 HBM4E 뉴스가 약해서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시장 환경이 눌렀을 수도 있어요. 반대로 삼성전자가 강하게 움직인다면 HBM4E 기대와 함께 미국장, 환율, 수급이 같이 도와준 것일 수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구분해야 합니다. 좋은 뉴스와 좋은 주가는 같은 날 바로 만나는 게 아닐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좋은 뉴스가 쌓이고 시장 환경이 열리고 돈이 붙으면 그때는 흐름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HBM4E도 바로 그 확인이 필요한 구간입니다. 보유자분들은 오늘 이 흐름을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HBM 전쟁은 끝난 게 아닙니다. HBM3E에서 SK하이닉스가 먼저 웃었다면 HBM4와 HBM4E에서는 삼성전자가 다시 반격할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미 12단 HBM4E 샘플을 글로벌 고객사에 공급했다는 점은 분명히 봐야 할 재료입니다. 하지만 샘플 공급만으로 끝이 아닙니다. 고객사 검증, 양산 안정성, 전력 효율, 발열, 패키징, 실제 납품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여기까지 가야 시장이 삼성전자를 다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유자분들은 오늘 삼성전자가 오르든 내리든 너무 하루 흐름에만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르면 진짜 수급이 붙는 상승인지 보시고요. 내리면 HBM 기대가 꺾인 건지 아니면 시장 전체 부담과 차익 실현인지 구분하셔야 합니다. 중요한 건 삼성전자가 HBM4E에서 다시 고객사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문이 열리느냐가 앞으로의 핵심입니다. 신규로 보는 분들은 조금 더 차분해야 합니다. HBM4E 뉴스가 좋다고 해서 무조건 월요일 아침에 따라가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좋은 뉴스와 좋은 자리는 다릅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최근에 강하게 움직였거나 반도체 섹터 전체가 뜨거운 구간이라면 무리해서 쫓아가는 건 조심해야 합니다. 신규로 보신다면 세 가지를 보시면 좋습니다. 첫째, 외국인 수급입니다. 삼성전자가 오르는데 외국인이 같이 사는지 봐야 합니다. 둘째, 거래대금입니다. 거래대금 없이 올라가는 건 힘이 약할 수 있습니다. 셋째, 반도체 섹터 확산입니다. 삼성전자만 움직이는지 아니면 SK하이닉스와 장비주, 후공정, 패키징까지 같이
같이 움직이는지 봐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같이 나오면 시장이 HBM4E 2라운드를 조금 더 진지하게 보는 겁니다. 반대로 뉴스는 좋은데 수급이 약하고 거래대금이 없고 섹터 확산도 없다면 조금 더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주식은 기대감으로 시작하지만 결국 돈으로 확인됩니다. 오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삼성전자 HBM 전쟁은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 HBM4E에서 2라운드가 시작됐습니다. SK하이닉스가 강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도 이미 12단 HBM4E 샘플을 글로벌 고객사에 공급했고 최대 16Gbps 속도와 48GB 용량, 초당 3.6TB 대역폭을 내세우며 다음 세대 AI 메모리 시장을 다시 두드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누가 먼저 샘플을 냈느냐만이 아닙니다. 고객사 검증을 통과하느냐, 양산 안정성을 보여주느냐, 전력 효율과 발열을 잡느냐, 패키징까지 고객사 요구에 맞추느냐, 그리고 실제 납품으로 이어지느냐, 여기서 진짜 판이 갈립니다. 월요일 아침 삼성전자를 볼 때도 빨간불, 파란불만 보지 마시고 이 HBM2 라운드에 돈이 붙는지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에서는 삼성전자 하나만 보고 끝내면 판단이 좁아질 수 있습니다. HBM4E는 삼성전자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SK하이닉스와의 경쟁도 있고 엔비디아와 AI 칩 고객사도 있고 첨단 패키징도 있고 반도체 장비와 후공정도 있습니다. AI 메모리 전쟁은 한 종목 안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전체 밸류 체인으로 돈이 번질 수 있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코스피 2만의 시대, 돈의 흐름을 읽는 법 자료도 종목 하나 찍어주는 방식이 아니라 돈이 어느 길로 이동할 수 있는지 보는 지도처럼 만들었습니다. 삼성전자에서 시작된 돈이 HBM으로 갈지, 파운드리로 갈지, 후공정과 패키징으로 갈지, 장비주로 갈지, 전력 인프라로 갈지 큰 그림을 펼쳐놓고 보자는 거예요. 자료 안에는 코스피 시대 그림 정리 자료, AI 주식 보조지표 템플릿, 지표 사용 설명서, 시장 모니터링 대시보드, AI 종목 스크리닝 리스트, 투자 체크리스트와 원칙 카드, 섹터 테마 분석 자료, 실전 매매 기록 템플릿까지 담아뒀습니다. 실명 관찰 종목 41개도 무조건 사라는 종목표가 아닙니다. 시장이 어느 길목으로 번질 수 있는지 미리 펼쳐보는 용도로 보시면 됩니다. 섹터 7개도 같이 정리해뒀습니다. 반도체 대형주, 전력 인프라, 반도체 장비 소부장, 후공정 패키징, 증권 금융, 자동차 자율주행, 저평가 대형주. 오늘 HBM4E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왜 이 7개 섹터를 같이 봐야 하는지 감이 오실 겁니다. HBM이 커지면 메모리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장비, 후공정, 패키징, 전력까지 같이 움직일 수 있거든요. 타점 기준 4개도 넣어뒀습니다. 돌파, 눌림, 회복, 과열 회피. 좋은 뉴스가 나왔다고 무조건 따라가는 게 아니라 흐름이 살아있는지, 눌림이 건강한지, 이미 과열된 자리는 아닌지 같이 보셔야 합니다. 매매전 체크 10가지도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HBM이라는 단어에만 흥분하는 건 아닌지, 샘플과 실제 납품을 구분하고 있는지, 거래대금이 붙는지,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있는지, 섹터 전체로 돈이 퍼지는지, 손절이나 비중 축소 기준이 있는지, 한 번에 너무 큰 비중을 넣는 건 아닌지, 분할 계획은 있는지, 내 투자 기간이 분명한지, 나중에 복귀할 수 있는 매매인지, 이 정도만 체크해도 월요일 아침 같은 흔들리는 구간에서 감정적으로 따라가는 걸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자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창에 구독 완료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파란색 링크로 들어가시면 자료 신청하실 수 있게 남겨두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도 짧게 말씀드릴게요. 요즘 이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내용은 좋은데 직장 생활하면서 매일 이걸 다 챙기기는 어렵다. 맞습니다. 삼성전자 하나만 봐도 HBM, HBM4E, SK하이닉스, 엔비디아,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 미국 반도체주, 환율, 외국인 수급까지 봐야 하잖아요. 이걸 월요일 아침마다 혼자 다 챙기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분들을 위해 자료를 조금 더 편하게 모아볼 수 있는 공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대형주, 장비 소부장, 후공정 패키징, 전력 인프라, 시장 체크 포인트, 매매 전 체크리스트, 지표 사용 설명서, 장중 수급 흐름함을 한 곳에서 보기 쉽게 정리해드리려는 흐름이에요. 다만 이건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수와 매도를 찍어주는 리딩방이 아니고요. 수익을
보장하는 공간도 아닙니다. 영상에서 말씀드린 자료와 시장 흐름, 삼성전자 대응 기준, 반도체 섹터 체크 포인트를 조금 더 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게 준비하는 자료방에 가깝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에 구독 완료 남겨주신 다음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파란색 링크로 신청해 주시면 자료와 함께 소통방 링크도 순차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묶어보겠습니다. 월요일 아침 삼성전자를 볼 때 하루 주가만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삼성전자가 HBM 전쟁에서 끝나느냐 아니면 HBM4E에서 다시 2라운드를 시작하느냐입니다. SK하이닉스가 강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도 다음 세대 HBM 시장에서 분명히 다시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HBM4E는 AI 반도체의 다음 큰 승부처입니다. 여기서 삼성전자가 고객사 검증을 통과하고 양산 안정성을 보여주고 전력 효율과 발열을 잡고 실제 납품까지 이어간다면 시장 시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끝난 싸움이 아닙니다. 다시 시작되는 싸움입니다. 삼성전자 주주분들이 오늘 꼭 기억하셔야 할 말은 이겁니다. HBM 전쟁은 끝난 게 아니라 이제 2라운드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2라운드에서 삼성전자가 얼마나 빠르게 신뢰를 되찾느냐가 앞으로 주가의 큰 방향을 가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삼성전자 HBM4E가 엔비디아,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 반도체 장비주 쪽으로 어떤 돈의 계목을 만들 수 있는지 더 자세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